여러분, 집안에 두는 작은 물건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풍수에서는 모든 사물은 저마다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기운이 올바른 자리에 있어야만 비로소 조화를 이루며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상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태양과 달이 정확한 궤도를 따라 움직여야 낮과 밤이 어김없이 찾아오듯이 우리 집안의 물건과 식물 또한 어울리는 위치에 있어야 건강과 번영, 그리고 평화로운 기운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관찰하고 체험을 통해 얻어낸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관상용으로 예쁘다고 들여놓는 식물들 가운데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흐리고 심지어 부잣집마저도 몰락하게 할 만큼 강력한 부정적 에너지를 가진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잘못된 식물은 집안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재물과 건강, 관계까지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집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우환이 생기거나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잦아진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원인, 집안 어딘가에 두고 있는 식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식물에 물 주는 문제가 아니라 풍수의 깊은 원리에 근거해 절대 집안에 두면 안 되는 식물들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 선택한 식물 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도 있고 반대로 올바른 선택이 놀라운 행운과 풍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집안의 기운을 가볍게 흐트러뜨리는 요소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더 밝은 에너지가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안에 두면 기운을 막고 심지어 부자 집안도 몰락하게 만든다고 전해지는 식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히는 식물은 바로 넝쿨 식물입니다. 담쟁이, 아이비처럼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넝쿨류는 보기에는 싱그럽고 멋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 식물들을 음의 기운을 지나치게 끌어들이는 존재라고 경고합니다. 일반적인 나무는 곧게 위로 뻗어 올라가면서 양의 기운을 키우는 반면 넝쿨 식물은 사방으로 퍼지며 벽을 타고 올라가고 심지어 아래로 늘어지기까지 하죠. 이런 성질이 바로 집안의 기운을 억누르고 침체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천장에 넝쿨을 매달아 아래로 처지게 기르면 집안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며 부부간의 불화나 심지어 이혼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풍수적 해석도 있습니다. 작은 장식처럼 보이는 화분 하나가 가족의 평화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 다소 무섭게 들리실 겁니다. 담벼락을 온통 넝쿨로 덮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처음엔 집이 푸르고 멋져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음기가 강하게 깔리며 집안에 양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결국 후손들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가정 내에 잦은 갈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른들은 담장에 넝쿨을 지나치게 키우는 것을 삼가라고 강조했죠. 여러분, 혹시 집안에 매달린 아이비나 덩구라분을 키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배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작은 균열 하나가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장식품, 그저 푸른 식물 한 그루가 우리 집안의 복을 막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경험으로 검증된 생활의 지혜입니다. 조화와 균형을 잃은 기운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마련이고 그 시작이 바로 잘못된 식물 배치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풍수에서 식물은 단순히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품을 넘어 기의 흐름과 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만약 당신이 집안에 행운과 재물을 기원하며 특정 식물을 들여놓았다면 그 선택이 오히려 재물운의 흐름을 막거나 심지어 사고와 불운을 부르는 강력한 흉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행운목과 개운죽 절단된 기운이 재물운을 단절시킨다. 많은 사람이 이름에 행운과 개운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행운목과 개운죽 드라세나 산데리아나을 집에 두면 복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풍수적 관점에서 이 식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름과는 상반되는
매우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식물 번영의 단절과 위험을 부르는 기운. 이 식물들의 형태를 자세히 보세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행운목이나 개운 죽은 줄기가 곧게 자라다가 마디에서 인위적으로 잘라낸 듯한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여러 줄기를 엮어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 때도 줄기의 끝부분이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습니다. 풍수에서 기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고 물 흐르듯 순환하는 것을 최상의 기론으로 봅니다. 반면 이처럼 칼이나 가위 등으로 절단된 형태는 기의 흐름이 중간에 뚝 끊어져 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행운목과 개운 죽은 줄기의 마디가 매우 뚜렷하여 그 절단된 기운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는 곧 재물운의 지속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어렵게 쌓은 부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단절되거나 사라지는 흉한 기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무산되거나 순탄하던 사업이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중단되는 상황과 같이 운의 꺾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설령 식물 자체가 긍정적인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형태적인 단절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은 재물운을 염원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식물들이 유리 화병에 물만 담아 실내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물에 잠겨있는 뿌리는 습한 음기를 더욱 강화시켜 집안 전체의 활력 있는 양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만약 행운목이나 개운죽을 꼭 키우고 싶다면 흙에 심어 건강하게 기르고 절단면이 보이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신중하게 하며 실내보다는 비교적 양기가 강한 곳에 거실의 창가에 배치하여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큰 선인장 날카로운 가시가 흉사를 부른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식물은 바로 큰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유명하지만 풍수적 관점에서 이 식물은 가시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살기 또는 흉사를 띈다고 해석합니다. 칼이나 무기가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을 불러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선인장의 가시는 이 살기를 가장 강하게 발산하는 형태로 특히 크기가 크고 가시가 굵고 많은 선인장일수록 그 부정적인 기운은 배가 됩니다. 이러한 강한 흉살은 집안에 조화롭고 평화로운 기운을 찢고 흐트러뜨립니다. 이 기운이 영향을 미치는 곳은 주로 가족 간의 불화, 잦은 다툼, 그리고 외부와의 마찰입니다. 특히 선인장을 침실이나 거실 등 가족 구성원이 함께 생활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취해야 하는 공간에 두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선인장의 흉살이 외부의 법적인 문제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시는 외부의 침입을 막는 방어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집안에 이 살기를 두면 내부 에너지의 불안정성이 높아져 사소한 일이 소송이나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에 휘말릴 위험을 키우게 됩니다. 선인장이 발산하는 날카로운 기운은 사람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실수를 통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인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반드시 집안이 아닌 외부 공간에 두어 집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로 활용하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는 방패막이 역할로 활용해야 합니다. 집안에 들여놓아야 한다면 가시가 거의 없거나 매우 작고 둥근 다육식물 종류를 선택하고 크기가 매우 작은 것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큰 선인장은 그 강력한 음기와 흉살 때문에 재물운은 물론이고 가족의 화목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실내 식물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 번째와 네 번째 식물은 겉으로는 행운이나 생명력을 상징하는 듯 보이지만 그 형태와 기운이 가진 풍수적 약점 때문에 오히려 집안의 번영을 단절시키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양기를 빨아들이는 식물과 강력한 독성 식물에 대해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풍수지리에서 집안은 양기가 활발하게 순환하여 가족의 건강과 번영을 지탱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집에 들여놓는 일부 식물이나 물건들은 이 귀한 양기를 흡수하고 그 자리를 정체된 음기로 채워버려 결국 집안 전체의 기운을 쇠퇴하게 만듭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처럼 집안의 생명력을 잠식하는 위험한 존재들, 은행나무와 숯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은행나무 거대한 음기 흡수기, 집안의 쇠퇴를 부른다.
은행나무는 수명이 길고 가을의 아름다운 노란 단풍을 선사하여 많은 사람이 가로수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은행나무를 집안 마당이나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은 풍수적으로 절대 피해야 할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은행나무는 너무나 거대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풍수 원칙 중 하나는 주체 집주인보다 큰 물체는 주체의 기운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 특히 수령이 오래되어 키가 지붕을 훌쩍 넘는 은행나무와 같은 거목은 집의 주체인 건물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기운을 압도하고 흡수합니다. 은행나무의 거대한 수관나무의 가지와 잎이 우거진 부분은 햇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 양기를 차단하고 대신 습하고 무거운 음기를 집안 가득 들이우게 합니다. 집에 양기가 부족하고 음기가 과도해지면 이는 단순히 어둡고 축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넘어 가족 구성원의 활력과 재물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활력이 떨어져 모든 일이 무기력해지고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추진력이 약화되어 재물의 흐름이 정체됩니다. 또한 은행나무가 뿌리내린 주변의 땅은 나무가 모든 생기와 수분을 빨아들여 생기 없는 땅이 됩니다. 집터의 생기가 사라지면 그 집안의 번영 역시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은행나무의 강한 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집의 기반을 파고들거나 손상시킬 위험까지 있습니다. 이는 실제적인 주거 불안정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 집안의 근본과 안정이 흔들리는 흉한 징조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주택이라면 집의 대문이나 마당에서 충분히 거리를 두어야 하고, 아파트라면 집 근처에 키가 너무 크고 오래된 나무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은 기운이 양기를 빨아들여 건강을 저해한다. 밀폐 공간에서만 사용 권장. 최근 몇 년간 수층 천연 공기 정화제, 습도 조절제, 그리고 세련된 인테리어 소품으로 각광받았습니다. 수치 가진 습기 제거 및 탈취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풍수지리에서는 이 숯을 생기가 없는 물건으로 간주하며 집안의 주요 생활 공간에 드러내놓고 두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숯은 본질적으로 불에 태워 만든 죽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가진 활발한 생명력, 즉 양기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이며 그 형태는 기를 흡수하고 가두는 성질을 가집니다. 풍수학적으로 생기 없는 물건이 집안에 오래 머물게 되면 그 물건이 가진 정체되고 음침한 기운이 주변에 살아있는 기운 양기를 서서히 빨아들입니다. 특히 침실이나 거실처럼 가족 구성원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 노출된 숯 장식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양기 흡수 작용은 집안 사람들의 건강과 활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뚜렷한 병명이 없는데도 만성적인 피로감, 무기력, 의욕 상실을 느끼게 되며 이는 결국 재물운을 불러오는 활동력과 판단력을 저해하여 집안의 운기를 약화시킵니다. 숯이 가진 음기가 강한 사람의 양기를 잠식하여 신체의 기력을 저해하는 원리입니다. 숯의 유익한 기능 탈취 및 습기 조절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풍수적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숯의 사용은 반드시 밀폐되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권장 사용처 신발장, 옷장, 창고, 냉장고 등 습기와 악취를 제거하는 기능성 공간에만 두세요. 이때도 숯을 한지나 망으로 감싸서 직접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 구역 침실 머리맡, 거실의 중앙, 주방의 식탁 등 사람의 왕래가 잦고 생기가 필요한 곳에서는 숯 장식을 즉시 치워야 합니다. 숯은 분명 실용적인 물건이지만 풍수적인 관점에서는 집안의 양기를 빼앗아 건강과 운을 저해하는 숨겨진 위험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강력한 독성으로 인해 절대 집에 두어서는 안 될 식물과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총정리하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풍수적 관점에서 재물운의 흐름을 방해하고 심지어 집안의 활력인 양기를 흡수하여 가족의 건강과 번영을 쇠퇴하게 만드는 식물과 물건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다룰 7번째 식물은 단순히 기흉화복을 논하는 수준을 넘어 가족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존재이므로 풍수지리를 논하기 이전에 안전상의 이유로 절대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7번째 금물 협죽도 마이너스.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 절대적인 금물 협죽도 올리엔더는
그 이름처럼 잎은 대나무를 닮았고 꽃은 복숭아꽃처럼 화려한 아름다움을 자랑하여 많은 지역에서 가로수나 조경수로 흔히 사용됩니다. 실제로 공기 정화 능력도 탁월하여 환경적인 효용성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 매혹적인 아름다움 뒤에는 집안의 평안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협죽도의 모든 부분, 즉 꽃, 잎, 줄기, 그리고 뿌리에 이르기까지 올레안드린 올리엔드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강심 배당체라는 맹독성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독성 물질은 사람이 소량만 섭취하더라도 구토, 설사, 현기증과 같은 심각한 중독 증상을 유발하며 독성이 심장에 직접 작용하여 심장마비를 일으켜 결국 목숨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죽도는 과거에 독화살이나 사약을 제조하는데 사용되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이 입증된 식물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식물이 발산하는 기운의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보지만 협죽도의 독성은 그런 추상적인 기운의 문제를 넘어선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입니다. 특히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협죽도의 잎이나 가지를 만지거나 입에 넣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치명적인 독성은 건조된 잎이나 심지어 협죽도 가지로 만든 꼬치를 이용한 바비큐에서도 보고될 정도로 미량으로도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관상 가치가 높고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협죽도는 집안에 들여놓는 것은 물론 마당이나 집 주변의 조경수에서도 반드시 제거해야 할 1순위 식물입니다.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모든 풍수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총정리 및 결론 번영을 위한 현명한 식물 선택과 관리의 지혜 지금까지 살펴본 7가지의 흉물 식물들을 통해 우리는 집안의 조화를 깨뜨리는 요소들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집안의 기운을 돕고 부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식물을 선택할 때는 신중한 판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집안 운명을 쇠퇴하게 만드는 풍수적 특징 최종 정리. 집안의 불운과 쇠퇴를 부르는 식물들은 공통적으로 다음의 부정적인 기운을 가졌습니다. 과도한 음기와 통제 불능. 넝쿨 식물처럼 집 전체를 감싸거나 은행나무처럼 집을 압도하는 거목은 습하고 무거운 음기를 과도하게 끌어들여 집안의 활력과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날카로움과 절단. 큰 선인장의 뾰족한 가시와 행운목개운죽의 절단된 단면은 흉사를 유발하고 재물운의 흐름을 뚝 끊어버리는 단절을 상징합니다. 생명력 흡수 숲과 같이 죽은 기운을 가진 물건이나 거대한 크기로 사람의 기운을 빼앗는 식물은 집안의 양기와 활력을 잠식하여 가족의 건강과 사업운을 저해합니다. 실질적인 안전 위협. 협죽도와 같이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독을 가진 식물은 풍수 이전의 생명 안전을 위협합니다. 집안의 번영을 위한 현명한 식물 선택 가이드. 반면에 집안의 기운을 돕고 재물운을 불러오는 식물은 명확한 공통점을 가집니다. 1. 크기는 사람의 기운을 압도하지 않게. 식물의 크기는 어른의 가슴 높이를 넘지 않는 관리할 수 있는 작은 식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작은 식물은 집주인인 사람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서로의 생기를 푹 돋아줍니다. 잎은 넓고 둥글며 생기가 넘치게. 잎이 둥근 형태를 가진 식물. 달러금전 수달러, 달러고무나무 달러, 달러몬스테라 달러. 잎이 넓은 달러난 달러를 선택하여 재물을 담는 기운을 강화하세요. 뾰족한 기운은 피하고 부드러운 기운으로 가족 간의 화합을 유도해야 합니다. 3. 꾸준한 관심과 청결. 식물이 시들거나 잎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항상 생기가 넘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은 집주인의 정성과 교감하며 집에 살아있는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는 매개체임을 잊지 마세요. 집안의 활력과 풍요를 끌어들이는 것은 운에 맡기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과 정성 어린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이 지혜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부와 평안이 가득한 길지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흉물 식물과는 정반대의 기운을 가진 집안에 두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폭발하는 풍수지리 최고의 식물 5가지와 이들을 어디에 두어야 운이 극대화되는지 구체적인 배치 노하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편의 좋은 기운을 놓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증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